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인사드리기에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어떠한 그 학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뭐 인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시간은 12월 29일 새벽 6시입니다. 뭐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지만은 너무 일찍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내가 이렇게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강의 팔자 좋게 이런 강의를 해야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 저 분명히 합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성격이 약간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욱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제 생각을 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자제를 하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성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결과가 초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떠한 뭐랄까 힘의 논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그래도 아끼던 후배였는데 그 후배야는 저는 지금은 약간 소원한 관계인데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누구를 존경하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질문입니까? 무서운 질문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제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질문 못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이승만 박사,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박사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자고. 이 박사를 존경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냥 수구 꼴통이죠. 그래도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 해서 깨시민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김대중 씨 존경한다 그러면 민주화 세력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쿠데타 하고 소위 말해서 무슨 매판 자본주의의 하수인 이런 식으로 하죠. 정말 무섭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명분이에요. 조선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거 그대로 지금 이게 무슨 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을 올가매는데 제일 좋은 건 명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명분보다 그 현실을 봐야 된다. 태양병이라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가실이라고 하는 거, 태양병은 양명병은 위가실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규정된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만서머, 조열, 대변난. 이것이 바로 실증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자 철학이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선 말에 이건창 선생, 영재 이건창 선생의 당의 통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나면 말씀드렸죠. 영재 이건창 선생이 소위 말해서 그 조선 시대의 선조 시대부터 발생되신 동인과 서인으로부터 맨 마지막에 조선 말에 여러분 당쟁이 끝났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여러분 당쟁이 저도 무조건 나쁘다고 불신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싸우는 내용이 뭐냐? 토론의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참 한심하죠. 얼마 전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 국회 청문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조선시대 당신 할아버지의 대한민국 사람이냐 일본이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노동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데 70년, 80년 전에 벌어진 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자, 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예. 요즘에는 정말 제가 이 녹화를 하고 강의할 때, 심지어는 후배들하고 그 전에 젊었을, 아주 오래 전에, 예. 공부를 할 때 제 아들이,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지역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간곡하게. 예.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잘못된 세상이죠. 예.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있을까봐 지레짐작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옛날에 제 후배들, 예,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 다소 제 생각을, 예, 주입시킨 것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도 없고 저한테 뭐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예, 사람 만나는 그 자체를 제가, 예, 싫어하기 때문에, 예, 참 무서운 세상이, 예,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수면 위로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서, 예, 정말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이러한 문제를 국민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해결했으면은, 예,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예, 믿고 있고,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시턴 졸턴지간에 여러분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예, 우리가 또 어떠한 아무리 험난한 이와 같은 그 어떠한 그 뭐랄까 충돌이 사회적으로 벌어졌다 할지라도, 예, 또 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글로써, 예, 정말로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도, 예, 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한의학에 쓰여진 한문은 어려운 한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한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글을 보는 게 좋냐면은 내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본다. 그래야지 글 쓴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양명병에 맥지 수 한 줄이나,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파란 글자로 썼죠. 예. 이거는 여러분 맥지 한 줄이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탁 그 글이 한번 목구멍에 걸립니다. 왜 숫자를 썼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에 이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맥지에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숫자를 쓴 겁니다. 자, 맥이 지하다. 양명병인데 여러분 맥이 왜 지하죠? 그러면 양명병이라고 하는 전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문에 없을 때 맥지 한 줄이라고 했을 때 맥지는 양명병입니까? 소음병입니까? 맥지하면 맥미세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미세한 것과 지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어떤 것을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예. 양명병이면 여러분 맥이 지하면 안 되죠. 보통은 열병이 있으니까 조혈이 발작하고 있는데 맥이 긴 맥, 심하고 긴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맥이 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과 맥지, 한줄이라고 하는 말은, 맥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모순적인 양상일 수도 있다. 예. 양면병에 여러분 땀 흘리잖아요. 조혈이 발작하면은 훈증으로 인해 가지고서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한하지 않는다. 예.
오한하지. 땀을 흘리면은 여러분 오한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땀을 흘리면서 오한을 하게 되면은 병이 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한하지 않는다. 또 글을 뒤집어 온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 조문의 증상을 어떠한 의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요 몇 개에 벌써 글에 나타난다는 것. 예. 자, 어떤 사람이 오한하지 않는다. 땀을 흘린데 오한하지만 여러분 보통은 오한이라는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 예, 나타나지도 않는 증상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땀을 흘리면 오한하는데 그 개연성을 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반드시 무겁다. 예, 여러분 오한하면서 땀 흘리고 오한하고 오한 오풍하면서 맥신중하고 저기 몸이 무거운 경우는 병이 표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계지탕을 쓰죠. 예, 이거는 병이 표위에 있는 거죠. 여기 존재 조건이 양명병이라는 것과 맥지라는 것만 가지고서 이 조문을 보기는 문제가 있다. 서로 글들이 조문들의 증상들이 서로 상충된다.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숨이 짧은 거예요. 쌕쌕거리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양명병에도 단기가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몸이 뚱뚱하고 태양병 초증에 표증에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더 진행되는 거예요. 복만이천. 복부가 팽만하고 숨이 찬다. 예. 이거는 여러분 다 주석이죠. 강평보는 주석으로 처리돼. 이것은 이런 열이 있는 자는 바깥으로 풀리려고 하니 일때는 이를 공격해야 된다. 이런 이 사람이 손발에 축축하게 땀을 흘리는 경우, 이 땀을 흘리는 자는 대변이 이미 굳은 것이다. 이건 전부 다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진액이 고갈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대승기탕으로 치료한다. 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맥이 지하다 그래가지고 맥상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면은 이거는 소음병에 속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한하지 않은지 이거는 미묘한 거예요. 이것은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이잖아요. 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추위를 탄다, 추위를 타지 않는다. 환자들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이 사람이 복만하고 숨이 차다. 예, 이게 결정적인 건데 여러분 이것은 조혈이 여러분 발작하지 않고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맥이 지하면서 땀을 조금씩 흘리고 오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태양병 표증에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것. 몸이 무거운 것. 이것은 양명병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이 조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많이 흘려가지고서 이 사람이 조금 발열 오한하는 경우가 있다. 땀을 많이 흘렸어. 이때는 아직 외증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그 조열이 아직 조하지 않음으로써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일모시에 소위 말해서 오후 초저녁에 열이 막 발작 일으키시 나타나는 거죠. 밀물과 썰물처럼.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직은 아직은 승계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일의 경우 복부가 아주 포만감이 있고 팽만감이 있고 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는 한번 소승기탕을 주어서 자 여기에서도 이런 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의 주석이죠. 그냥 소승기탕을 주어라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사람의 당시에 이거의 일종의 의안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승기탕을 주어서 위기를 조금 조화시킨다. 이게 뭐죠?
진액에 고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서 이런 소리예요. 예. 그리고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해서 크게 설사를 일으키게 하지는 말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소승기탕이라고 하는 약은 적당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조혈을 풀면서 진액 고갈을 막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승기탕을 하면은 설사시키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조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교정. 이거는 제가 다 거기에서 그 쓸데없는 주석 같은 것들을 양면병 맥지, 한출, 불로한, 신중, 당기, 복만이천, 유조열, 수족, 지변이 한출자, 대승기탕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경우 땀을 많이 흘려서 조금 발열 오한하는 경우는 아직은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발열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발열하되 오한하다. 오한하다. 이게 불오한이 아니라 오한이다. 요 같은 병정을 통해 가지고서 결정을 지었다는 거. 제가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구조라는 거, 구조주의. 구조. 우리 현대 철학에서 구조주의란 말이 있듯이 여러분 상한론에 보면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발열이 무엇하고 연결되어지느냐, 발열이 오한이냐 불오한이냐, 언어의 그와 같은 구조에 의해서 처방의 뜻, 병위의 의도가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상한론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몇 개의 용어 가지고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병이 병성과 처방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복부가 아주 팽만감이 있어서 부르고 대변보기가 통하지 않는 데는 여러분 소승기탕을 쓸만하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양명병이 뭐냐? 조혈의 결국은 반응이죠. 조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양명병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히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응당 맥은 긴맥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 침자도 있을 수가 있죠. 침긴하고 긴맥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태양병 마왕탕증하고도 유사하지만 여러분 열이 있으면요 긴맥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히려 맥지자는 조혈이 잠복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느냐. 자,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안 썼는데 양면병에 맥이 긴맥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이거 상이라고 그러죠. 조혈이 잠복해 있는 거. 맥이 이럴 때 이게 바로 변예라는 거예요. 상예, 변예 또는 범예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출 불오한 신중단기 복만이천자는 이열의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반응이다. 오한하지 않잖아요. 오열하는 거죠. 불오한 이면에는 반오열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표증이 아니다. 표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자주 가르되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어떠한 맥이 된 이유는 맥지가 이 상황에서 지맥인 이유는 이런 소리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전후의 병증의 사이에 있다. 그 뜻은 그 이유는 전적으로 전후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에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맥지는 여기서는 소음병에 소위 말해서 기력이 손상되어 가지고 양기가 훼손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맥지가 아니라 조혈이 발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살피지 않고 오직 맥지만으로서 소음병으로서 여기는 것은 사실은 본의에 벗어나는 것이 멀다. 아이고 이거 글자 틀렸네요. 거본의 원의라. 죄송합니다. 이거 글자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쳐야겠네요. 거본의 원이라. 원래는 여러분 이런 말도
예, 제가 막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말은 예, 거도원이다 이런 소리예요. 거도원의. 도에서부터 멀다. 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소리예요. 거도. 원래 이거는 관용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도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또 싫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곤친 거예요. 또는 거실원이다 이렇게 예,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거도원이다. 예, 이거는 관용구입니다. 일종의. 네. 자, 대체로 땀을 흘리면서 오한하는 병이 표에 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오한하지 않으면 이것은 병이 표에 있지 않는다.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한론 조문을 통해서 배운 일종의 하나의 예, 뭐라죠? 이런 것은 전제 조건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숫자를 특별히 씀으로써 후세 사람들하고 경각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예. 이건 뭐 저 혼자 일으킨 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글 쓰는 사람들은요 조사 하나 쓸 때도 여러분 신중합니다. 예. 신중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의도가 있어요. 비록 뭐 이런데 그것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열이 바깥으로 여러분 증열로를 발출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외부로 피부죠. 피부로 발출하지 못하고 아래로 통하지 않게 되면 이놈의 열이 어디 들어가죠? 배설의 방향을 찾지를 못하게 되면 이 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심각하게 발작을 나타내게 되죠. 이 조열의 새는 반드시 상하 내외로 여러분 예, 압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나중에 뒤에 가면 예, 무서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 그 예전 사람들 그 기록 보면 정말 잘 썼다. 예, 조금 뒤에 나옵니다. 예. 그 몸은 반드시 예, 무겁고 단기 복만이 전하고 수족 지변이 한출나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진액이 고갈됨으로써 조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예. 진액이 고갈되어지고 조시화되는 것을 바로 양명병이라고 한다. 이럴 때는 대승기탕으로 치료한다. 예. 간단하죠. 우리가 예. 여기에 예, 예전 사람들 저기 뭐죠? 의존건강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양명경병이네, 이것은 양명부병이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렇게 보지 말고 조열의 세에 의해 가지고서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양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열이 있는데 어떻게 양명경으로만 들어가고 태양경으로는 안 들어가고 또는 소양경으로는 들어가고 소양부로는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말장난에 빠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죠? 태양병 첫 장에서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외감의 사기가 어떻게 여러분 선택적으로 태양경락으로만 들어갑니까? 예. 양명경으로는 안 들어갑니까? 소양경, 고름병, 태음병 다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침을 찌를 때 태양경을 찌를 때는 살짝 찌르고 고름병을 찌를 때는 깊이 찌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외감이 어떻게 우리 몸에 선택적으로 태양경으로만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표리의 어떤 피부에 소위 말해서 표리 허실은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체질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강도, 피부의 강도가 다르다. 이것은 말이 됩니다. 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감이 여러분 선택적으로 이거 우리는 외감지사니까 태양경으로 따라간다. 이거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죠. 근데 모든 책들 기존에 있는 상한론 해석에 있는 책들은 예, 항배감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방광경으로 들어갔다. 이따위 소리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의심했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열이 발작하는데 그것이 왜 무슨 근거로 해서 양명경으로 들어가고 양명부병이 형성시킵니까? 예. 얼마든지 다른 경이라든가 다른 부병으로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증과 유배된다는 것. 그냥 단순히 조열의 발작에 의해서
그 조혈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조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질 풍부라든가 병독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상은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조혈이 있으니까 양명경병이다, 경증이다, 양명부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놨다는 거. 반드시 그런 것을 이제 눈 하나 그런 글을 보고 눈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여기에서도 미라고 하는 것은 칩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발열이, 그리고 오한한다. 이것은 병지의 표가 있으니 게시탕으로 치료하면 되죠. 그런데 보기에 아주 팽만감이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는 아직은 여러분 조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소우승계탕을 쓴다. 짐작한 겁니다. 이거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복만 가지고 했지 대변이 아직 어렵다, 보기가 어렵다라는 조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조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위기를 조화시키고 크게 설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뭘 하느냐, 소승기탕의 처방의 뜻은 해조혈이 생진액, 조혈을 풀어주고 진액을 소생케 하고, 자, 대변을 통하게 함으로써 조시를 배설시키는 거다.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적으로 대왕이라고 하는 약을 설사시키고 진액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서 여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경서를 잘 읽지 못한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험도 안 해보고, 옛날 사람이 대왕하면 설사시킨다, 진액이 고갈된다, 망양시킨다, 이런 식으로 결정짓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전 사람도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소승기탕을 적당하게 잘 쓰면은 조혈을 풀어주면서 진액의 고갈을 예방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왕이 무슨 약이냐? 설사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이열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이열. 조혈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심했을 때 의도적으로 설사시키는 게 아니죠. 대변을 풀어주는 약이죠. 그러나 남용으로 인해서 승기탕을 남용함으로써 설사를 시켰기 때문에 망진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후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서 이 조문을 이해를 하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 글에다가 미화위기라는 말을 썼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명병의 조혈로 대변이 조금 굳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죠.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맥이 나오지 않죠. 맥 없어도 됩니다. 조혈이 있는 경우 대변이 조금 굳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책에는 소승기탕, 어떤 경우는 대승기탕으로 써 있는데, 그냥 여러분 대승기탕으로 써도 무난합니다. 그러나 굳어 있지 않는 경우는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의 경우 대변을 못 뺀 지 6, 7일 경과해서 이 공은 두려워하다가 하면 안 되죠. 혹시 이런 소리, 의문사입니다. 대변을 못 본 지 6, 7이 되면 조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변비하고 대변을 못 보는 것과 조시는 다른 겁니다. 요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변을 못 봤다고 그래서 그게 조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문을 보면은 그냥 부대변은 정말로 그야말로 대변을 못 보는 상태고, 조시는 이미 조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 대변의 대변이 굉장히 꺼멓게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염소똥처럼 농축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면 조금 소승기탕을 주어서 그 사람이 탕을 복용하고 복중에 가스를, 방구를 끼게 되면은 이것은 조시가 있는 경우니 이것으로서 공격하면 된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한번 줘서 방구를 끼는지 안 끼는지. 만약에 방구를 끼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런 사람은 첫 대변은 굳어 있지만 뒤에 가는 반드시 묽은 변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는 공격하면 안 된다. 공격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대로 창만하면서 능히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물을 마시게 되면은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주게 되면은 딸꾹질을 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반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변이 다시 굳어지면서 적어진다. 이에 소승기탕으로서 여기서도 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위기의 진액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롭게 해서 이런 소리죠. 그래서 조화롭게 해서 방구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공격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격하기를 삼가해야 된다. 방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봤다는 것. 조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이른바 양명병이 뭐냐? 양명병이라는 게 뭐냐? 저는 한마디로 이거로 봅니다. 조혈로 인해서 독소화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요즘 말로 가스화되는 거죠. 조혈로 인해서 우리 대변이 독소화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변비가 된다는 건 뭐죠? 변을 정상적으로 못 본다는 것은 독소가 생기는 거죠. 이 독소가 이 변비로 인해서 이 독소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장에 다시 재흡수가 되게 되면 여러분 이건 뭐 기분 나쁜 거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변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이 항상 무겁습니다. 몸이 무겁고 컨디션도 나빠요. 그리고 불안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 두한강통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이위의 열이 전속하는 가운데에 이위의 열이 전변하는 가운데 진액을 고갈시키면서 섬어를 바란다. 그러기도 하고 또 위중이 건조해지면서 대변이 굳어지며 복부가 팽만하면서 조시가 요것도 글자 잘못됐네요. 요 조자가 아닌데. 맞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시가 형성되어진다. 이 경우 극증과 심한 병증들을 어찌 가히 모두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여러 조문을 통해 가지고서 도대체 어떠한 것이 극증이고 심증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글을 그냥 다음에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상한론 조문 보면 다 나오죠. 옥한본에는 뭐라는 대변, 미경자는 가여 대승기탕이라고 하고 강평변은 그냥 조금 소승기탕을 주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승기탕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누가 옳은지 잘 모르나 큰 대의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사람에 따라서 주어보고 싶으면 소승기탕을 줄 수도 있고 봐서 대승기탕을 관리대로 하면 대승기탕을 쓰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초두흑, 초두경, 후필당, 불가공지자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사람 위중이 허랭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양명병으로 인해 가지고 대변이 굳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평상시의 체질적인 소위는 위중이 허랭하다. 이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한수 또는 수기가 있다. 수음이 있다. 이게 뭐죠? 후세말로 위무력이죠. 위무력한 사람. 위무력한 사람이다는 거죠. 위무력한 사람이라도 변이 굳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공격하면 반드시 복부가 팽만감이고 등이 식욕이 떨어지죠. 열을 쳤으니까. 왜냐하면 위가 따뜻해져야지 우리가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하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위 기능이 허랭한 사람들은 음식물을 능히 잘 섭취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게 되면 이런 사람은 딸꾹질을 일으킨다.
그 위에 발열은 위내의 그 조혈의 반응이다.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대변이 다시 굳어지면서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부자를 다시 쓴 거다. 환원되었다는 얘기죠. 그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승기탕을 복용하고 나서 복용하고 나서 가스가 방구가 나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조분이 대변의 분변이 죄송합니다. 이 분개가 똥덩어리죠. 분개가 건조화되면서 조시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독소로 변함으로써 가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가스라고 하는 방구라고 하는 것은 독소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에 공격하면 공격하고 만일의 경우 방구를 끼지 않는 경우는 아직 조시에까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정지라는 사람이 이 조문을 대해서 가히 공격하고 가히 공격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잘 구분해 놨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썼나 안 썼나 모르겠는데 썼네요.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처리했습니다. 요거 그 의정공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위쪽에는 바깥으로 외로 풀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고 외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때는 승기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승기탕은 쓸만하다. 그래서 소승기탕을 써서 이렇게 위기를 조화롭게 해서 크게 설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앞조문에서 이렇게 했죠. 이 조문에서는 가역, 불가역, 이의 공격, 불가공지. 조금 소승기탕으로 써서 소승기탕으로서 위기를 조화롭게 해서 조화롭게만 하고 심각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 공격하는 것을 삼가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소 얼마간의 상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짐작하다 이런 소리예요. 헤아리다. 그 상냥에 신중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대소 승기탕으로서 가공, 불가공으로 이렇게 결정 지으면 대승기탕으로 탈진망액하는 약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적다. 대승기탕은 마치 진액을 고갈시키고 소승기탕은 진액을 고갈시키지 않고 위기를 조절하는 약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 조문에 나오는 공격하다, 공격하지 말라다고 하는 이 말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승기탕은 위기를 조화롭게 하고 대승기탕은 위기를 조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말로서 이와 같은 그 조문의 명분이죠. 이것도 공격해라 명분 또는 조건, 전제 조건 이와 같은 것들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진리 빠지지 말라, 묶이지 말라. 조문에 가공, 공격해도 된다.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흙구능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죠. 글이라고 하는 글 속에 주어진 명분에 여러분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먹는 가운데에 이 방구를 끼워서 조시가 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조시를 배출하고 방구를 끼는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경험이에요. 개인적으로 조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구가 잘 안 나옵니다. 조시가 있으면은 방구가 오히려 잘 안 나요. 조금은 방구가 끼기도 하지만은 조시가 있다고 하는 건 뱃속에 가스가 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구가 나와야 되는데 방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소승기탕을 하면 방구가 나온다. 예. 그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 조시가 장에 막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부가 창만하다가 조시가 배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시가 배출됨으로 해서 이게 가스가 나옵니다. 오히려 예, 안에 복부가 차에 있던 복부 내에 차에 있던 가스가 대변이 나가고 나서 가스를 붕붕붕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자, 조시가 형성이 되었다는 건 복부에 가스가 차 있는데 소승기탕을 쓰면은 그 가스가 배출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은 조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인데 실질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스가 있음으로써 방구를 낌으로써 조시가 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 조시가 배출됨으로써 가스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조시가 대변이 여러분 복부에 꽉 있으면 가스도 방구도 못 나옵니다. 낄 수는 있지만, 근데 대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면요 가스가 서너 차례 어떻게 보면 내내 몇 시간 내내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조시가 배출되어야지 이에 방구가 나온다. 요 이해내자. 이와 같은 조건이죠. 요거는 뭐 맞고 틀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명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시화 된다는 것은 독소화 된다는 거, 가스화 된다는 거. 여러분 뭐 이건 표현이 그렇지만 대변의 분변이 이렇게 두꺼웠던 게 이렇게 두꺼운 게 조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바싹 말릅니다. 대변에 진액이 없게 돼요. 물기가 수기가 없게 됩니다. 수기가. 그게 바로 조시죠. 염소똥처럼 딱딱 그게 굳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자, 그 뭐 조금 중간에 뭐 아침에 뭐 여러분 저녁에 뭐 듣겠지만 사실은 뭐 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더러운 물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그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죠. 제일 크게 편안하다. 감정도 편안해지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지고 대변을 잘 본다는 것. 여러분 현대인들은 대변 못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변이 뭐 너무 나빴었는데 뭐 집안일도 잘 풀리고 제 문제도 잘 해결되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만 잠재의식에 대변에 대한 변비에 대한 약간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을 쓰다 보면은 설사시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변이 조금만 굳어 있다 그러면은 설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대왕이라든가 후박지실 경우에 따른 망초도 막 씁니다. 할머니 뭐 나이가 90대도 다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뭐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일 고통받았던 게 뭐냐면은 변비하고 불면증. 지금은 잠 잘 자요. 문제가 그래도 많이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서 이 대변에 해당되는 약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정말로 그 양명병 중에서 제가 최고로 멋진 글이다 하는 거를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대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